여러분 반갑습니다. 짜잔, 삥삥. 이거 안 하면 섭섭하겠지? 헤어지세요! 어바입니다. 오늘 약간 좀 이상한데. 오늘은요, 지금 30살이 넘었는데, 시집을 못 간 여자들이 주옷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블라인드 이게 내가 좀 보는데 블라인드 보면 결혼 걱정을 하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하나같이 공통점은 뭐냐면 30살을 찍거나 아니면 뭐 이제 30대 초반이거나 중반인 사람도 있고 후반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30대 후반까지 가면 보통 내려놓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근데 마지막에 그 실날 같은 희망을 못 논다는 느낌이 든다면 30이랑 30대 초반의 여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진심으로 긴장하는 그런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냐면 결혼 생각이 확실한 남자랑 연애를 하고 싶다. 자기는 30대 초반이고 더 이상 감정 낭비가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썸 타는 분이 2년 내에 결혼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라는 게 올라왔는데 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가 올라왔어. 그냥 물어보라고. 사귀기 전부터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귀기 전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내가 말하면 일단은 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나는 뭐 결혼 전제로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인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말 그대로 동상이몽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꿈을 보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나를 이제 먹고 튀려고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난 이거 되게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 결혼 전제 연애라는 게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가능한가라는 느낌이 들어. 정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연애는 결혼 전제로 깔리게 돼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연애는요. 물론 남자가 그냥 야 잭스나 하자 이렇게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착취의 구도로 시작된 연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끝날 확률이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일방적인 착취로 시작된 연애들조차도 만나고 나고 이 여자가 좋고 그리고 이 여자가 막상 만나보니까 내 애를 기르게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반대로 이 남자가 생각보다 괜찮네. 그냥 ATM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이렇게 서로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그때 그 연애는 결혼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결혼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새끼가 나랑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론 여자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여자는 더 이상 감정 낭비하기 싫어서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감정 낭비가 아니잖아. 그치? 지금 30대 초반이야. 연애 2번 한 번 실패해. 그러면 30대 중반 금방 가거든요, 진짜. 그러면 완벽하게 멀어진다는 걸 아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여러분들도 다 할 거야. 내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혼을 내 친구가 제일 먼저 결혼한 게 동마빠가 제일 먼저 결혼했거든. 그때를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었냐면 확실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때가 되면 결혼을 한다라는 느낌 있잖아. 때가 됐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동마빠도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만을 위한 너에게 완벽한 여자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냐?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지금 네 옆에 있는 여자가 네 여자다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단 말이야. 그 말을 반증이나 하듯 동마빠는 고등학교 때 동무엄마를 만나가지고 대학교 때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 덕모가 중학생이야. 나보다 키가 더 크단 말이야.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해온 그런 남자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군대 휴가 있다가 나가가지고 덕마 아빠 결혼식을 갔는데 근데 덕마 아빠 결혼식이 진짜 멋있었어. 그래서 덕마 아빠가 그 당시 학교에서 학회장을 하고 있었거든. 결혼식에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 결혼식이었어. 내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그거 되게 멋있더라고. 근데 요새 이제 다 늙어가지고 신부도 그러잖아. 요즘 이쁜 신부를 못 보겠다고.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그 옛날의 결혼 문화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따지진 않았던 것 같아. 지금처럼 그냥 내가 결혼을 하자, 우리 사랑하자, 결혼하자 그러면 그래 결혼하자 약간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덕마 아빠하고 덕마 엄마는 그래도 좀 약간 집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 가지고 두 분 다 아버지가 대기업이셨거든.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 전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애 중에서는 뭐 이제 진짜 그 투룸으로 시작한 애들도 있어. 500만 원으로 시작한 애들도 있어. 실제로 그런 애들도 있고 반대로 여자가 야 니 나랑 결혼할 생각 있나? 이런 거야. 내 돈이 없다 한다. 야, 니 얼마 있는데? 이런 거. 내 이거 있다. 야, 나머지 돈 내가 다 내면 결혼할 거가? 그러니까, 응,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야,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 따지고 보면 여자 입장에서도 연애를 오래 하는 거는 남자도 여자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여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결혼 생활하면 보통 여자들은 남자를 좀 이렇게 못 살게 굴지, 못 살게 군단 말이야. 비교하고 뭐 이렇게 갈구고 이렇게 하는데 큰 사고는 보통 남자들이 치거든. 그래서 술 처먹고 마누라 패고 뭐 이거 보통 이제 남자잖아. 뭐 요새는 여자들도 술 처먹고 남자 많이 패긴 하던데. 근데 보통 그렇게 하거나 도박으로 집 날리고 야 이것도 요새 여자야. 여자들이 잘해 요새 보면. 근데 보통 원래 큰 사고는 남자들의 영역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아 이 새끼가 술 처먹고 날 팰 놈인가 아닌가, 이 새끼가 책임감이 있는 놈인가 아닌가 오래 사귀어보고 결정하는 게 있었거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균 연령을 보더라도 적어도 한 지금부터 15년 전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27.7세인가 그때까지 떨어지더라고. 근데 지금은 31살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기에 굉장히 조바심이 나게 되는 거야. 불과 평균 나이가 4년이 늦춰진 것 뿐인데 그 4년이란 게 어마어마한 거게 돼 있거든. 왜? 여자 나이 31살에서 4년이 지나가게 되면 35인데 이때 되면 뭐가 터진다? 노화 부스터가 터져 진짜. 진짜 그 노화부터 하면 빵 터지잖아. 그러면 그 자글자글한 게 안 가려진다니까 진짜. 안 가려져 그게 진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는 사실 저는 좀 항상 말하지만 뭐 결혼은 남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이 좀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이 가능한 남자의 허들을 일방적으로 높여놓은 건 여자들이란 말이야. 실제로 그렇잖아. 실제로 그런데 근데 결국에는 100명이 결혼 가능한 걸 30명으로 줄여놓고 남자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되게 웃긴 거지. 이게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만나게 되고 못난 사람은 또 못난 사람들끼리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건 당연한 것들이거든. 그래서 옆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여자들 돈 모은 거 없고 남자들 돈 모은 거 하나도 없이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결혼식조차 않은 경우 태반이야. 혼인신고 받고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일본만 그렇냐? 아니야.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젊은 남자 여자 돈이 어디 있냐고 그냥 합쳐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들 요구를 해놨지.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이제 피해의식을 심어놓은 게 되게 크다고 봐. 그래서 뭐 난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옛날에 그 안정환 와이프 나와가지고 안정환과 결혼한 다음에 여자로서 자기 인생이 사라졌다고 막 푸념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솔직히 여자라면 안정환이랑 결혼을 했어? 야, 존나 자부심 개쩔 것 같은데, 진짜. 야, 내가 안정환 와이프다! 이럴 것 같은데. 그 제메이햄도 대선까지 나왔잖아. 근데 제메이햄 와이프가 나서 내가 당신 애를 둘이나 낳아줬어. 이러니까. 진짜 그게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여자들은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걸 요구했댔잖아.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어떤 마가 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현실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과도한 것들이 요구를 해도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보통 40살 남자가 있으면 40살 남자가 이제 36살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 이렇게 인구를 비교하면 남자가 20% 정도가 많아. 어마어마한 거거든. 거시경제를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인구 구조란 말이야.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 남자들이 이렇게 많고 남자들이 그렇게 테스토스테론의 노예가 되는데도 자발적으로 거세하고 빠큐를 외치고 간 거란 말이야. 왜 허들 너무 높여놓게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제 내가 항상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말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갖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30살 들어와서 여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야,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이게 불과 1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자들이 20대 때 했던 고민들이 이제 30대 때 하니까 이게 답이 나오냐는 것들이지. 그래서 저는 이게 늘상 말한 것처럼 이게 엿대야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엿대도 안 끝날 것 같아. 이제는 내가 느끼는 게. 왜 그걸 느끼냐면 지금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를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혼인율도 역대 최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하실 뚫고 떨어진 게 2021년이라고 생각했어. 3.8까지 떨어졌거든, 조혼인율이. 근데 2021년 12월에 뭐가 터졌냐? 설거지론이 터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 2022년 더 떨어지지 않을까? 더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 항상 그러지. 지옥에는 바닥이 없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본 보면 알 수 있잖아. 일본 내에서도 버블 경제를 겪었지만 그래서 여자들이 되게 착해졌잖아. 남자들 초시가 됐다고. 근데 착해진
착해진 초식화된 남자들이 착해진 일본 여자를 보고 다시 결혼 시장으로 진입을 했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 그게. 그래서 결국엔 그래, 여자의 높아진 눈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한 번 거세된 남자의 주지는 다시 붙어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라는 거는 저는 확실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 대한민국에 펼쳐져 있잖아. 근데 여기서 더 다이나믹한 광경이 당분간은 더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게 되면 어떤 대안이 나올 건데 문제는 그 대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허들을 낮춰주는 거겠지, 그지?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이제 잘려나간 주지가 다시 붙어서 돌아올 것인가? 한 번 거세되었던 남자들은 영원히 거세된다고 난 보거든. 사실 그런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글쎄 아마 나처럼 고양이나 기르고 살지 않을까? 뭐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말하고 있는 건 너무 암울하다, 그치?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